네, 강원도의 현안과 또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지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예. 4월 8일 기준 이제 4.15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공정을 바탕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후보자들의 모습들이 표심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법인데요.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3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개정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1살 아래로 하향한 것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을 네.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네, 또 이렇게 선거 때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하고 선거 사범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원지방경찰청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선거 사범 단속 체제 최고 단계인 3단계를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예. 때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난 20대 총선은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는데요. 그 선거법의 그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입니다. 네. 굉장히 짧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 지난 총선 그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에 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3,176명이었고 네. 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1,430명입니다. 이 중에 강원도는 89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네.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기부, 후보자 비방, 사전 선거 운동 등이 많았고요. 네. 그 황영철 당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지난 네. 총선 때보다 위법 사례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단속되고 적발되기도 하고 있는데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관련 공방은 참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약 15% 정도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네.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강원경찰서에서는 그 도내 8명에 대해서 내사나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에서는 지난 4월 2일 태장동 공원에 부착되어 있던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범죄 유형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예. 선거법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공직선거법에는 그 금지된 선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선거들이 몇 가지 이제 정해져 유형이 돼 있습니다. 네. 많이 등장하는 게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돈으로 그 투표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게 매수죄인데요. 네. 물론 이제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이제 포함되는데 네. 그 동창회, 계모임, 산악회 이런 단체에게 돈을 주면서 그 투표를 부탁하는 것도 이 매수죄에 그 포함됩니다.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범죄가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범죄인데요. 일단 두 범죄 모두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고 네. 허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A 후보를 관련해 가지고 A 후보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고 치면 네. 이 A 후보가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후보자 비방죄가 되는 거고 네. 진짜로 불륜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후보자 비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네. 두 경우 모두 다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 2일에 원주시 태장동의 공원에서 이제 벽보 훼손한 사람이 이제 적발됐다고 또 얘기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는 서울 관악구에서도 이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고 해요. 이런 범죄가 매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 벽보 훼손이 간단한 범죄는 아닙니다.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해당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선거법 주요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불법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성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또 단속 활동이 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선관위는 도내 18개 시군 선관위와 함께 선거 질서를 해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5개 중대 선거 범죄인 매수 및 기부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도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월 7일 현재 고발이 4건, 경고가 9건의 위반 행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거일이 임박해지는 시점에 즈음해서 후보자 간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등의 선거 과열 양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또는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선관위는 당초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도내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절차 및 선거운동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도내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으로써 부득이 계획을 변경해 선거일 전까지는 동영상을 활용한 제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의 추이를 살핀 후 탄력적으로 선거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직 개학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될 18세 학생들이 주의할 선거운동으로는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거나 거짓 사실 및 비방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SNS 등을 이용해 전달하는 행위, 특정 지역과 지역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또 요즘에 SNS 등 사이버상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위반 행위와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 방식에서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변화가 된 것인데요. 네, 이와 같은 선거운동 방식은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강원도 선관위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30여 명을 운영하여 인터넷,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 시 위법 여부를 판단한 후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서 끝으로 안전하고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와 유권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전 투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및 체온계를 빛이 활용하며 투표 사무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선거인은 투표소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 종료 후 해당 임시 기표소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후보자들께는 정책 선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부탁드리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핀 후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15 총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인 이외에 유권자들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그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 유권자가 연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연설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전화회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가능한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전화의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는 네. 전화를 걸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도 가능한데요. 네. 근데 문자 메시지는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문자 메시지는 20명 이상에게 한 번에 발송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럼 카카오톡 단톡방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제한이 있나 네.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글을 올리거나 네.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가능합니다. 요즘은 트위터, 페이스북, SNS 등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런 SNS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사진을 걸어두거나 아니면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올려서 선거운동도 다 가능합니다. 네. 참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한데 예. 방금까지는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이 하면 안 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호별 방문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호별 방문은 간단히 얘기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서는 절대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든가 네.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고 있으면은 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너 이 후보를 지지를 하면 선거를 하면은 내가 한턱 쏠게, 뭐 술 사줄게 이런 식으로 대가성. 예,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들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은 앞서 얘기한 것 같은 매수죄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운동 하실 때 이런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 사무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복장을 갖추면 안 됩니다. 네. 어깨띠라든가 아니면은 옷을 선거 운동원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뭐 피켓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일반인이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가 돼 그렇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월 15일 투표 당일 날에도 주의해야 할 선거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동들을 유의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투표날 당일에는 네.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일이기 때문에 당일날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는데 투표 독려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이런 투표 독려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서 인증샷을 많이 찍는데요. 네. 이 투표소나 아니면 벽보에 붙어 있는 이제 지지하는 후보 사진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인증샷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네. 자신이 직접 투표하는 그 투표 용지에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거를 사진으로 인증샷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이 기표소 안 촬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기표소 안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기표소 안에서 네.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매 선거마다 등장을 하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증샷은 가능해도 기표소 안 촬영은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선거인이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투표를 한 다음에 나 누구를 찍었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의 비밀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 촬영은 절대 예. 금지한다고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거법이 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이 당선인 본인이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를 위반을 해서 네.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은 당선인 자신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선인 이외의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선인과 떨어뜨려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선인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당선인의 직계 존 비속, 그리고 당선인의 배우자가 모든 범죄는 아닙니다. 매수죄와 관련된 돈 관련된 범죄가 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위반한 본인이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네. 참 꼼수와 편법 이런 불공정의 결과는 결국 상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유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정선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 캠프에 관련된 분들보다는 일반 유권자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관련돼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가 큰 경우가 네. 후보자로부터 돈이나 음식물 등을 대접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공받은 돈이나 음식물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금액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후보자로부터 5만 원 정도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면 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그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